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편지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 좋은 날 보내셨나요? 오늘 건강편지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선재강 박사님의 강의를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오늘 드디어 선재강 박사님을 모시고 직접 강의를 듣는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저녁 시간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지난 34년 동안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질병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셨고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분들에게 건강 회복의 희망을 선물하셨습니다. 박사님의 기본 프로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수많은 방송에도 거의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방송계에 가장 핫한 그러한 의료인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책도 많이 출간을 하셨어요. 건강에 대한 책들을 많은 책으로 많이 또 보여주셔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항상 자세히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박사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를 좀 빨리 내려놓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서 어떠한 것들을 궁금해 하실까? 기초적인 건강 상식부터 고혈압과 당뇨에 이르기까지 오늘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요. 서양의학의 생명관과 질병관이 어떻게 되는지, 동양의학과 우리 한의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박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쁜 중에도 이렇게 접속하셔서 이런 시간들이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연결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진짜 뜻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이제 질문하셨는데 서양 의학은 인체를 이제 기계로 이해를 해요. 기계로 이해하다 보니까 다 똑같이 보는 거죠. 뭐 1000만 명, 뭐 1억 명 하다 보니까 특징은 이제 전혀 가만히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고 환자를 보다 보면은 생명이란 것은 굉장히 변화가 다양하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오늘 어찌 될지 내일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사람마다 고혈압, 당뇨, 고혈암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소적으로 뭐 혈압이 높다, 당이 어떻다, 뭐 종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해서 치료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차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외부 환경, 계절이라든가 특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근래에는 이제 인체를 유기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에서 골수까지 하나 유기적으로 뭔가 작동하고 총체적이다. 오장육부가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되고 기능적이다. 즉 기계적이다 아니라 기능적으로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 하에서는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 체질 등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10억 명 같으면 시험이 다 달라요. 정상이.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생명과는 이제 인체를 과학적으로만 접근해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과학 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에요. 조건부의 가설의 가설. 이렇지 않을까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데, 물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과학적 어술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조건부의 가설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이라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던 자연치유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과학이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치료를 빨리 포기하거나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다양한 부작용이 시달리고 종국에는
대책이 없다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건강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체는 스스로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성. 그게 뭐냐면 건강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 지구라든가 계절, 우주라든가 이게 전부 자연에 건강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게 비자연이에요. 인체는 매 순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고 있는 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건강할 수 있는 능력. 이 천지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는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양 의사들하고 제약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다음 가장 탑시크릿인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우리 모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너무나 많이 조절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인체는 과학적이고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네. 그럼 그 건강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이 항상성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항상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100살이 되어도 안 건강한 사람이 있고 70이 되어도 병이 된 사람이 가장 항상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성이란 뭐냐면요. 인체는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메바와 같이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는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내적 건강 메커니즘의 항상성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근본 치료가 되고 부작용이 없이 회복이 됩니다. 서양의학은 인체의 자연의 치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제 자연적으로 치료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치료되도록 지원하지도 않아요. 약을 먹고 수술하고 뭔가 째고 뭔가 해야 된다. 뭐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 다음에 근본 치유를 오히려 근본 치유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유지만 하는 거지 근본 치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과 증상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암도 필요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 치매, 파킨슨까지 필요해요. 대부분의 증상일은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치유하려는 자연 치력이고 항상성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저만이 생각한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인 학자, 대학자죠. 앤드루 와일 박사 다 아실 건데 자연 치유의 세계적인 대가인데요. 이분은 자연 치료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앤드루 와일 박사의 자연 치유라는 책,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사람이 타임지가 뽑은 미국에서 25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 뭘 하냐면요. 질병의 치유로 가는 최대 희망은 면역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모든 생물은 모두 치유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몸은 건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비건강해질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아메바 때까지 없어요. 건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우주가 건강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인체의 자연 치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연 치료를 활용해야만이 건치가 되고 부작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의 각 부분, 머리털부터 골수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체를 지나치게 부분을 치료하고 뭐 심장이 어떻다, 뭐 종양이 어떻다, 뭐 육종 의미가 없고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건강을 잡으면 부분이 치료가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요. 마음과 몸은 심신은 일리라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마음만 편안하면 모든 병은 치료됩니다. 그 다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5번째는 치유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갖고 치유하는 사람의 말, 행동, 사고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말로 의사를 잘 만나야 진짜로 내 몸은 건강하고 더 무병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연 치유력을 인정하지 않고 서양의학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뭐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오늘은 뭐
서서히 앞으로 내가 말씀드린 뭐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수만 가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사고로 발생한 가장 서양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편도선 제거 수술과 맹장 수술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요. 임파계통, 림프라는 것은 인체를 정화하고 청소하고 인체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서 림프 체계가 있고 혈액 체계가 있고 소화관 체계가 있어요. 림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도선입니다. 편도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침이 없는데 인체의 방어 기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구멍 열어보면 두 개 보면 편도가 두 개 있죠. 자, 좌우에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 내지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노폐물을 인체가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요. 편도선은 독소로 가득 차가지고 붓게 됩니다. 또 커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열이 나면서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아프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런 반응은 인체가 왜 생기느냐면은 네가 과부하 걸렸다. 독소가 너무 많다. 음식이 들어오면 다 음식도 독이잖아요, 지금. 지친 인체를 한동안 먹기를 중단시키고 음식물의 섭취량을 줄여서 물이나 주스 등 매우 가벼운 깨끗한 음식을 먹게 만드는 자연 치유적인 항상성의 반응입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편도선의 통증이 멈추고 건강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안 그래요. 편도선이 부었다 하면 가면요, 뼈를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여가지고 수술 성공을 막 축하해요. 최근까지 의료계에서는 편도선은 골치 아프고 중요하지 않은 구성물을 간주하고 잘라내는데 편도선은요, 체내 경보 장치의 굉장히 중요한 부위로 위험이 생기면 위험이 알리는 진짜로 중요한 경보 장치 제일 중요한데 그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편도선을 떼어내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비유해 볼게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비싼 경보기를 설치했는데 결국 도둑이 들어오면 경보기가 울려서 도둑이 못 들어오고 경찰 출동이 되잖아요.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꺼버리면 강도가 도둑이 들어왔을 때 누가 지키나요? 그래 시끄럽다고 짠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법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 치유력을 무시하고 서양에 빚은 또 다른 실수 두 번째가 맹장 수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릴 때는 다 떼냈어요. 외과하면 다 뗐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기관이 맹장입니다. 의료인들은 맹장이 골치 아프다고 뭐 머리카락 들어가고 와서 잘라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인체를. 왜? 맹장은요.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곳이 완벽한 곳에 전략적인 곳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맹장이요. 대장의 입구에 있는 것으로 소화계통이 체내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데 대장벽에 쏟아져 나오는 노폐물을 분쇄하고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래는 맹장과 편도선이 T임파구, 인체를 지키는 모든 병의 면역의 주체의 T임파구의 주요한 저장고예요.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맹장, 편도선 지금은 안 떼내는데 옛날만 하더라도요. 배가 아프고 맹장이랑 무조건 떼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설데없이 막 때리다가 지금 안 때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체내 기관들은요, 다 필요합니다. 똥도 필요해요. 똥 못 넣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서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누가 만들었냐. 조물주, 신이 만든 최고의 완벽한 창조물이 인체입니다. 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을 인간들이 그 지식, 과학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장기들을 폄하하고 함부로 제거할 때 이처럼 소중한 장기들 과학이라는 명분하에 떼내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근래는요 이런 걸 안 해요. 외과적인 건 뭐 하느냐? 고혈압, 당뇨, 암, 고지혈증, 관절염, 우울증, 치매 판정도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째 보면 더 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누가 환자 본인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누구 믿지 마세요. 본인이 똑똑해야만이 내 인체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더 크게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변에도 맹장 수술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안 하게. 잘해. 그 건강 하게 되면 건강하지는 않아요.